22년도에 지사님이 경제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 갖고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을 내며 크게 싸웠다. 왜? 지사님 말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12곳 규제하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하루 만에 한다고요? 네?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봐야 한다. 어떻게? 오케스트라처럼. 이거 지사님 말씀이에요. 예? 공급 대책 엉망이고 규제하는데 단 하루 만에 의견 없어. 이 경기도민들 알면 난리 날걸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응?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 그 당시 이야기예요. 당시 그 핵심 인사에게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22년도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지사께서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답변 드릴까요? 해보세요. 예. 그 의원님 시간 다 쓰셨으니까 의원님 말씀 제가 경청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을 제가 이런 표현 값을 좀 결례진 분들 굉장히 교묘하게 하시는데요. 예, 제가 저 답. 자, 지사님,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하세요. 예. 예. 아니 이거는 답변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 답변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하세요.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예, 답변을 듣고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우선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의 부동산 상황을 쭉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지방세 관련해서라도 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세수의 50%가 취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원님.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 시킨다면은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히 보안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물어보고 저희는 그동안에 쭉 닦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생각과 지역 사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안에 맞춰서 저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이런 거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건의를 합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할 적에도 이와 같은 대책을 하면서 지방의 의견을 빠른 시간 듣기는 하지만은 그때 들어오는 건의 중에서 바로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그런 것이죠. 또 지금 제 유튜브까지 얘기를 하시고 부총리 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취지는 이런 겁니다.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대책은 아주 섬세한 오케스트라 같다.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5개월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난 5개월 동안 시장 상황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선
긴급한 긴급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협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세 번째인데 이미 공급 대책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공급 대책, 수요 억제 대책, 지방 균형 대책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지역 균형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면은 수요 억제 대책으로만 이게 가능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은행 융자만으로만 융자에 대한 억제만으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까지 갈 것이냐 또는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년에서 10년 걸려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뜻으로 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미 공급 대책 발표를 했고요. 5개월밖에 안 되는 그래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요 억제 대책을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그리고 이것은 각 정부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정부 때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우리 이재명 정부 지금 5개월 들어서는 비교적 균형 잡히게 부동산 대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견도 냈고 또 사전에 협의도 받았고 그런 점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도우 의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아니 그 먼저 지사님 그 이제 답변 과정에서 지금 우리 김도우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거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예, 먼저 제가 하시죠. 그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예. 예, 저 김도우 의원님, 그러니까 내용 갖고 토론하시면 이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내용 갖고 하시면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그 다음 질의자하고 하고 내용이 아니시면 뭐 의사진행 발언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지사님, 저는 지사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을 교묘하게 하신다 그 말씀, 저는 지사님이 정부의 기재부 차관할 때, 장관할 때 쭉 지켜봤습니다. 이 정부에서 차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부총리 하시고 쭉 지켜봤습니다. 항상 말씀이 조금 그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질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교묘하게 질의를 한다? 그런데 덩달아서 윤종군 의원은 내가 들어도 교묘하게 질의를 한다? 두 분 다 교묘하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지사님이 사과하셨으니까요. 예, 사과하셨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